네, 어제 검은 월요일에 이어 오늘도 국내 주식 시장이 힘들었습니다. 네, 시장의 공포가 덮쳤지만 최근 하락세가 이어진 만큼 오늘은 내림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백정규 기자. 네,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이어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하락한 채 마감했죠. 네, 30분 전 오늘 증권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하락했는데요. 코스피는 한때 1890선까지 내려갔다가 낙폭을 줄였고 1.51% 하락한 1917.5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개인이 팔자에 나서면서 코스피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외국인이 6,080억 원, 개인이 4,41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기관이 1조 300억 원어치 순매수를 이어갔지만 지수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 넘게 하락한 채로 시작했다가 오후 들어 반등에 성공했지만 막판에 다시 급락하면서 3.21% 내린 551.5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와 같은 1215.3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검은 월요일의 여파가 오늘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시가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 뭘까요? 네, 오늘도 검은 월요일의 충격에서 증권시장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2% 넘게 급락한 채로 시작해 결국 하락 마감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 통상에서 통화 영역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자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시장에 악재가 겹쳤고 시장의 불안을 느낀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우리 증시 방향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네, 일단 오늘 상황을 보면요. 급락한 채로 출발했다가 잠시 반등한 채 낙폭을 줄였고 장 막판 다시 낙폭이 커진 모습입니다. 최근에 증시가 워낙 급락하다 보니 낙폭 자체가 제한적이고 값이 충분히 싸졌다고 보고 매수에 나선 저가 매수도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가 급락한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이는 현상을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하는데요. 기술적 반등을 보이다가 장 막판 이 영향도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악재가 겹겹이 쌓여 있고 국내 경제 지표가 가파르게 추락해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내외적인 악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동안은 어려운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동안 계속 불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검은 월요일을 겪은 뒤에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도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에서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라 시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도하게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증권투자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와 공매도 규제 강화, 일일 가격 제한폭 축소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과감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시장을 점검하는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이 총재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미중 무역 분쟁 심화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만큼 외환시장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중 유동성을 여유롭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거래소도 안전자산 선호와 환율 불안이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가 영향을 받았다며 한일 분쟁의 영향이 큰 업종과 일본 자금 동향 등을 중심으로 증시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백종규입니다.